세상을 뒤흔든 로큰롤의 황제, 나팔바지를 즐겨 입던 패셔니스타, 백신 홍보대사로 활동했던 최고의 셀럽. 하지만 42살의 이른 나이로 세상을 떠나 많은 아쉬움을 남긴 스타, 가수이자 영화배우 엘비스 프레슬리의 이야기입니다. 비틀즈의 멤버 존 레논은 그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엘비스가 나타나기 전까지 내게 영향을 끼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엘비스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전 세계 최고의 밴드 멤버가 이렇게 말할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지 대충 감이 오시죠? 실제로 그는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가로 기억되고 있어요. 세상을 떠난 지 40년이 넘었는데도 말이죠. 아직도 많은 후배 가수들은 엘비스의 노래를 리메이크하고 예능 같은 데서도 그의 전매 특허를 할 수 있는 나팔바지와 구렛나루 의상을 패러디하는 경우도 많지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가 왜 아직도 인기가 많은 건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잘생겨서? 가창력이 좋아서? 노래가 좋아서? 아닙니다. 그는 흑인 음악이자 비주류 장르였던 로큰롤을 대중화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1950년을 전후로 하여 미국에서 생겨난 음악 장르 락앤롤. 단순하면서도 강한 비트, 소리 지르는 듯한 창법, 노골적으로 성을 묘사하는 가사가 특징이었습니다. 힙합 재즈와 같이 전형적으로 흑인이 주로 하는 음악 장르였는데요. 흑인들로부터 태어난 장르이고 흑인들만 하는 음악이었던 락앤롤. 가뜩이나 1950년 되면 인종차별이 심할 때잖아요. 그렇다 보니 백인들은 저질스럽다며 듣지도 거들떠도 안 보는 음악이었죠. 이때 엘비스가 등장합니다. 잘생긴 백인이 머리를 검게 물들이고 막 노래를 해. 근데 잘해. 여기까지만 해도 되게 특이한데 흑인들만 하는 로큰롤을 하는 거야. 보수적이었던 미국 사회는 엘비스를 보고 충격에 빠집니다. 반면 젊은이들은 신선한 그의 매력에 빠져들고 말죠. 데뷔곡 하트브레이크 호텔은 발표하자마자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오르고요. 그 기세를 몰아 1956년 발표한 1집 정규 앨범 엘비스 프레슬리가 빌보드 앨범 차트 1위에 등극합니다. 빌보드 역사상 로큰롤 앨범이 1위에 오른 건 이때가 처음이었어요. 아무도 듣지 않는 흑인들의 노래가 대중적인 음악 장르가 되어 그해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이 되었다? 이건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일이었죠. 이때 엘비스의 인기는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났는데요. 때마침 이 시기가 미국에서 소아마비 감염자와 사망자가 엄청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소아마비 백신에 대한 불신이 많았어요. 요즘 코로나 백신처럼 백신을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 부작용이 심하다, 이런 소문이 돈 것이죠. 이때 미국 정부는 소아마비 홍보대사로 엘비스 프레슬리를 발탁. 엘비스가 TV에 나와서 소아마비 백신을 직접 맞습니다. 그에 대한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이를 계기로 갑자기 소아마비 백신 접종률이 늘어났고요. 4만 명에 달하던 감염자는 접종률이 높아지며 5,500명으로 줄어듭니다. 소아마비 사망자도 현저히 줄어들었고요. 이때 엘비스는 미국의 국민 가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워낙 인기가 많았던 덕분에 영화에도 캐스팅됩니다. 바로 럼미 텐더라는 작품인데요. 영화 배경음악임에도 빌보드 1위를 차지하는 등 대히트를 기록합니다. Love me tender, love me true. 노래 정말 감미롭지 않나요? 지금은 영화나 광고 음악으로도 많이 쓰여 우리에게 익숙한 노래지만 당시에는 미국의 팝 음악은 물론 세계의 음악 지형도를 바꿨다, 이런 평이 나올 정도로 대중음악 스타일을 단숨에 변화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디를 가도 화제를 일으키는 엘비스지만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로 미국의 기득권층입니다. 그들은 백인이 흑인의 노래를 한다는 걸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고 또 남자인 엘비스가 골반을 흔들며 춤추는 것에 대해 굉장히 거부감을 느꼈어요. 그래서인지 엘비스를 두고 날라리다, 바람둥이다, 사기꾼이다, 이런 루머도 있었고 부정적인 견해도 많았는데요. 사실 그는 보이는 이미지와 달리 굉장히 바르고 착한 청년이었다고 해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에다 훌륭한 가수들이 마약과 술에 빠져있는 것과 달리 그는 마약에 일절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슈퍼스타가 된 후에도 비싼 음식을 찾는 대신 햄버거와 도넛, 콜라, 감자칩 등 서민적인 음식을 좋아했습니다. 죽기 전까지 거의 매일같이 크리스피 도넛을 즐겼다는 일화는 팬들 사이에선 다 아는 유명한 이야기죠. 엘비스가 큰 부와 명예를 가졌음에도 소박한 생활을 이어갔던 이유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을 일삼는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를 대신해 생계를 책임지던 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요. 트럭 운전수로 일하며 생계의 보탬이 되었어요. 가정을 돌보지 않는 아버지가 미울 법도 했지만 그는 가수로서 성공한 뒤에도 원망하기보다는 여러모로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가 좋지 않았던 부자는 엘비스가 성인이 된 이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죠. 그래서 엘비스가 죽었을 때 그의 아버지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 식음을 전폐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하네요.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따뜻했다고 하는데요. 친구들,
가족들, 심지어 팬들에게도 선물을 들게 했답니다. 옷이 멋지다는 칭찬을 들으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줄 정도였고요. 심지어 자신의 리무진을 운전하던 기사에게 팁으로 선물을 하나 줬다고 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리무진입니다. 클래스가 정말 남다르죠? 엘비스에 대한 미담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군대에 간 사람을 빗대어 까방권을 획득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엘비스에게도 이 까방권이 있습니다. 군대에 다녀왔다는 거죠. 그가 한창 활동하던 시기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를 가야 했습니다. 이에 미국 국방부에서는 한 가지 특혜를 제안합니다. 연애장병으로 복무해도 돼. 넌 인기 스타잖아. 하지만 엘비스는 특혜를 거절합니다. 대중으로부터 사랑이 멀어지고 인기도 식어갈 우려도 있었지만 일반 전투병으로 군에 입대하죠. 엘비스 프레슬리가 육군에 입대하자 슈퍼스타는 특별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팬들의 민원 때문에 육군은 골치를 앓았다고 하는데, 그는 자신이 스타라고 해서 군 생활을 소홀히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독일에서 탱크병으로 복무한 그는 18개월 동안 아주 성실히 군 생활을 했고, 군 복무 중 만난 여성과 결혼까지 하며 다시 한번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데요. 엘비스가 낳은 유일한 자녀이자 외동딸인 영화배우 리사 마리가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과 한 번, 헐리우드 배우 니콜라스 케이지와 두 번째로 결혼하기도 했었죠. 물론 나중에 이혼했지만요. 할아버지의 끼를 물려받은 걸까요? 엘비스의 외손녀 라일리 키오 역시 영화배우로 활동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걸 보면 집안에 연예인 유전자가 있나봐. 그쵸? 아, 군대 이야기하다가 또 샜네. 아무튼 군에서 제대하고 까방권을 획득한 엘비스, 과거의 인기를 재현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그건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발표하는 곡마다 차례대로 빌보드 차트의 싱글 부문 1위를 차지하고요. 그가 출연한 영화 블루 하와이가 흥행을 거두는 것도 모자라 엘비스가 직접 부른 주제곡도 빌보드 차트에서 무려 20주간이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후 엘비스는 TV보다는 주로 공연을 하며 팬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와이에서 진행된 공연은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한국, 필리핀, 홍콩, 베트남 등 전 세계 40여 개국으로 중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역시 엘비스라 그런가? 클래스가 남달라요. 하지만 엘비스에게도 검은 먹구름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혼인데요. 그는 아내를 너무 사랑했던 걸까요? 아내에 대한 집착이 심했다고 해요. 늘 아내가 집에 있기를 원했고 결국 결혼 생활은 파탄이 납니다. 이 과정에서 엘비스는 극도의 우울증을 앓기 시작하죠. 건강에도 이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수면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약을 먹기 시작하다 보니 약물 중독에 시달리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변비를 지병으로 앓고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몸이 대변 중독으로 인해 퉁퉁 부어오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주치의는 엘비스에게 항문 이식 수술을 권유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연예인 신분이다 보니 소문이 날까 수술도 쉽지 않았어요. 그가 망설이고 있는 사이 몸은 심각하게 망가졌습니다. 엘비스는 녹내장, 관절염, 간경화와 함께 죽기 직전에는 통풍, 편두통까지 앓았다고 해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자신의 건강은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거죠. 결국 엘비스는 1977년 자신의 저택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합니다. 그의 나이 겨우 42살이었죠. 그가 세상을 떠난 지 40여 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생존설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사망 다음날 공항에서 목격됐다거나 사망한 것으로 위장하고 FBI 마약 단속원을 활약하고 있다는 등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2015년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숨진 채 발견된 노숙자의 DNA를 조사해보니 엘비스 프레슬리와 일치했다, 이런 기사가 나와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기사는 10만 건 이상 공유되며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결국 언론사에서 퍼뜨린 가짜뉴스로 밝혀졌습니다. 이건 아니지. 마이클 잭슨도 사망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생존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신의 스타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팬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루머를 퍼뜨린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마이클 잭슨이나 엘비스 프레슬리의 생존설을 믿지는 않지만 실은 그들이 만약 살아있다면 정말로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빌보드 차트 역사상 1위 곡을 가장 많이 배출한 가수, 로큰롤 대중화에 앞장선 선구자, 로큰롤의 영원한 황제, 20세기에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로 손꼽히는 엘비스 프레슬리. 무대에서 늘 화려하고 멋진 모습만 보여주었던 그는 사실 굉장히 따뜻하고 또 모범적인 청년이었습니다. 아마 그가 일찍 세상을 뜨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더 좋은 음악과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데요. 그럼에도 그가 남긴 위대한 음악들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대중음악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가 떠난 게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가 남긴 음악을 즐길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엘비스, 저도 당신 노래 좋아해요. 자, 그럼 올맨의 셀럽 이야기는 여기까지.
엘비스 프레슬리가 죽기 전 세상에 남긴 메시지를 들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